검은 수요를 만들어낸 AI 거품론, 실체는 무엇인지, 혹시 거품론에도 거품이 낀 건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의도 야전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건강하게 잘 있지만 네. 시장이 무섭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대표님? 변동이 많이 큰데 어차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한 상황이라서 사실 그동안 보면 10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국내 지수도 해외 지수도 아마 국내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랐을 거예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과열 양상이 많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품론이라는 게 AI 거품론, 주로 AI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아니다 하다가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에 그게 이제 정점이 터졌고, 지금 미국도 거품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또 고용도 굉장히 많이 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혹시 진짜 거품 아니야? 이 상황이 안 꺼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조정이고 각오를 한 상황으로 계속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현 상황을 거품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부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 상황은 사실 거품은 아닙니다. 아니다. 딱 예, 단정할 맞습니다.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적 장세였습니다.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기업들이 조금 그래도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올라온 거 아니냐, 아니면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약간 조금 더 오바됐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거품이 끼었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품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중에서 반도체 가격이 37일 연속 오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것보다 사실 반도체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7일 기준 37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37일이면 그럼 어느 정도 오른 건데 품목마다는 다르지만 반도체 가격이 곱하기 3, 3배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고정 가격 거래를 하는데 지금보다 몇십 퍼센트를 올려서 아니면 곱하기 2를 해서도 이렇게 고정 가격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적이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한국이라는 국가가 보통 반도체 가격이 꼭지를 찍을 때는 공통점들이 뭐냐면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 많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받쳐줄 때,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서 너무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했던 거 내가 공급을 다 완비했어라고 할 때가 대부분 꼭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 기업의 설비 투자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1월이나 가야 완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기술주들의 어떤 부분에서는 공급망이 확충되지 않고 버블이 끝난 적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서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주가의 속도가 과속했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블로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중요한 건 버블로 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의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걸 버블이라고 단정 짓는 건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앞단으로 가볼게요. 우리의 반도체가 이 정도로 가격이 좋게 팔리는 거는 그 앞서서 AI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빅테크, 타이탄들이라 불리는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날 보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만의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할 건데 정부도 좀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어때? 이런 얘기를 했다가 투자가 좀 힘든가? 좀 이상한가? 이러니까 또 굉장히 주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또 샘 알트먼이 장문의 글을 사과의 글인지 변명의 글인지 이렇게 길게 쓰니까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약간 영화로 따지면은 쫄리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앞단에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우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까지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빅테크 기업들이 무사하지 못하다라면 반도체라고 해서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오픈 AI만 그래요.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안 벌고 있는 회사죠. 아.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아. 내가 지금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 그 벌어둔 돈 중에서 상당 부분 투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AI라는 게 일반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픈 AI는 돈을 번 적도 없고 수입 모델도 없다 보니까 이 기업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선도업체인데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하고 뒤질 수는 없을 거고 그 정도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 저 기업들 같은 돈도 많고 그렇죠? 뭐 돈을 당긴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리는 것도 소화도 잘 되고 그럴 텐데 본인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봐서 제가 볼 땐 일반적인 기업들과 조금 저는 궤를 달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AI가 일종의 상징이라자 맨 앞에 있는 그런 걸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같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 타이탄이라고 부른다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금 이슈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거품론의 근거가 되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요즘에 부회부채라고 해서 그들이 돈을 땡기긴 엄청나게 땡기는데 어디서 땡기냐 봤더니 그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땡기더라라는 게 부회부채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되나요? 지금 이제 돈을 그 조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제일 큰데 이거는 부의 방식은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SPV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이제 구조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어떤 그 부담은 재무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달하는 방식을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이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 공통점은요. 우리한 기업들이 터져서 버블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량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또 다른 별칭이 서브프라임 위기잖아요. 네. 서브프라임 위기면 우리가 주택담보들 중에서 우량한 사람들을 프라임이라고 하고 조금 이제 그 신용등급이 서브다. 떨어진 거 서브 아래니까 그죠?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진짜 문제가 되면 이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은 회사채 등급이 거의 미국 국채보다도 더 등급이 좋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조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고요. 나중에 이 기업 외 기업들이 뭔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들이 지금 무분별을 대출하고 있다던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실한데 이 기업들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거기에 무분별한 대출했다가 나중에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거지 이런 방식을 쓴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네. SPV 같은 게 이제 특수 목적 그렇죠. 법인이라고 불리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굉장히 우량한 AI 기업이 세우고 거기서 이제 대출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걔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허. 보통은 얘들도 돈이 필요하니까 땡기는 거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쓸 돈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을 보다 못한 기업들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그 방식 자체가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되게 어려운 게 그러기엔 재무제표들이 너무 좋고요. 돈도 아직도 많이 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부회부채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순환 투자 구조라고 그래서 그들끼리 굉장히 그 엄청난 아이들끼리 서로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너는 투자받은 것으로 또 나한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거기도 또 오픈 AI가 딱 자리 잡고 있던데 괜찮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됐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문제에 엮여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우량한 기업들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여기 해서. 보면 맞습니다. 다 유명한 거 다 내가 들어본 거 다 있네 네. 싶으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렇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네. 왕왕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왕왕 같고요. 있는 건가요? 예,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네. 문제가 생기면 다 될 수 있지만 네. 문제가 안 되면 다 같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기업들이 문제가 혹시 된다라고 보면 최소한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되게 결국엔, 되게 예. 안심이 되는 멘트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저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되게 돼요. 고금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그렇죠. 시점. 예예. 왜냐면 그리고 시장 유동성이 마르는 시점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최소한 올해 내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뭐 한 번 출연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혹시 저런 것과 관련 것들이 뭔가 좀 조짐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시그널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뭐 혹시 3년 뒤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부터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1년 동안 열심히 벌고 나서 안 하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아예 문제가 없는 건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근데 저 방식도 상당 부분 있는 방식이다. 다만 저걸 자꾸 우려하는 게 99년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예 매출이 없었던 거고 음. 지금 매출이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때는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음흠. 근데 지금은 실체가 있는 것들이 많이 했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때도 그 우려가 있었으나 그리고 나서도 지수가 2배 이상 오르고 나서 문제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기의 문제, 예. 그러는 본질의 문제. 그렇죠. 그때 닷컴 버블 때 IPO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였었을 겁니다. 그냥 WWW 다 그거 달면 그냥 부르기만 다 하면, 예. 그냥 상장을 우리나라에서도 시켰던. 우리나라에서도 테크자만 붙으면 무조건 올랐어요. 진짜 어떤 기업인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검증도 안 하고요. 진짜 테크. 저는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매매를 했었던 사람한테 충분히 아는 게 고객들이 오셔서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사줘예요. 테크 들었으니까 이것도 사줘.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되게 냉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판단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하시고 이런 경우는 버블이 아닙니다. 그리고 IPO 자체도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장이 된 것들 보면 매출을 실제로 일으키고 맞습니다.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그 큰 차이가 이게 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되게 큰 게 IPO가 많았다는 의미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주식시장에 물량이 많이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이 막 해서 되게 많이 밀고 올라가는데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적다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IPO가 많으면 살 종목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 정도 IPO가 없거든요. 돈은 여전히 많은데 종목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사실은 그때하고도 상황이 같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시장에서 화랑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점도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그런데 같아요. 이게 특수성인 게 네. 우리나라도 GPU 26만 장 받는다고 되게 좋아했을 정도로 네. 이 AI라는 사업 자체가 사실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가 단위는 나서야 돈 써야 될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7종목으로 쏠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3년째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네. 그래서 제가 그 말부터 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7종목 위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야. 왜? 한 번에 20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떤 기업이 20조를 투자할 수 있으며 이 20조 투자했을 때 나중에 이걸 수익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은 돼야 되는데 한국에선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너무 훌륭한 기업이지만 이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다른 거고 네, 제조기. 그런 측면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 조그만 기업들이 아니 웬만한 대기업도 손을 댈 수 없어서 했다는 특수성을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종목들이 적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 기업들 중에서도 더 잘 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어려운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문제는 잘 되는 기업 하나는 나중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겠죠. 나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그렇죠? 선점. 예, 그 선점.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시총보다도 분명히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일본 GDP보다 높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주인공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이후에도 제일 큰 기업이 구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 그럼 구글 그때가 물론 이렇게 될지 우리는 몰랐겠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시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초입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거먹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샘 알트먼의 어떤 하소연이 또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AI를 위한 일종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건 기업 차원에서 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까 공공의 이건 결국엔 전략 경쟁을 위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정부도 일정 부분 좀 하면 좋지 않아?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오픈 AI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이건 이제 정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가 다 보증할 거야. 이건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오픈 AI를 바라보는 시각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쟤들 돈 앞으로도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좀 불안한가? 근데 대표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 AI와 관련한 거는 반도체 또 칩워라고 불리잖아요. 워낙 미중 패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엮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이것을 정부도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아? 전략 경쟁의 주체로서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이게 정부 사업이거든요. 오라클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소프트뱅크랑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부 지분이 들어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좀 바르게 자란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그 도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별로예요? 좀 우리가 보면 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일론 머스크하고도 그래서 싸워서 나오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썩 제가 볼 땐 도덕적이고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거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대표님의 사실입니까? 생각,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품인가? 혹시 자신이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가 26만 개의 GPU를 한국에 이제 공급한다. 돈 주고 판다. 근데 워낙 힘들게 사야 되는 거니까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긴 네. 합니다. 엔비디아 엄청 잘 나가는데 굳이 한국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AI의 발달 단계를 쭉 보니까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네. 그 얘기를 젠스ton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보니까 이제 미국은 제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밖으로 뛰어나온 어떤 AI의 무언가를 실천을 하려면 제조 역량이 있는 우리나라랑 손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중국이랑 잡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걱정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좀 혼자의 힘으로 이 험난한 피지컬 AI의 세상을 펼치기에는 좀 겁이 나니까 제조 역량이 있는 우리나라를 처음부터 코를 깨고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또 뭐랄까요? 좀 음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는요. 한국만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이 AI를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회사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보는 그 앞으로의 미래 세상은 젠슨왕의 얘기를 빌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미리 스케치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예측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 이전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올해 말고 지난해에는 CES를 안 가고 JP모건 헬스케어에 가서 결국 AI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NAI로 새로운 바이오약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리커전이라든가 아마 뭐 몇 회사들에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한 대신에 너희들이 AI를 돌릴 게 없으니 이거는 내가 GPU를 줄 테니까 내 거를 써라고 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CES에서 공식적으로 결국 AI로 돈 버는 거는 피지컬 AI야. 우리로 얘기하면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이거를 구현시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주셨지만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국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 좋은데 여긴 제조가 안 돼요. 그죠? 영국 아니면 유럽 갔더니 여긴 제조는 잘하는데 또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저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프트웨어와 제조 역량이 같이 동시에 있는 예. 나라. 그리고 요걸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여기 공장에 있는 걸 이게 돌아가는 것 자체를 말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옮겨놓으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직접 중력도 느끼면서 이걸 만져야 그럼요. 되고 확실히 달라요. 얼마나 근육을 써야 되는지까지를 연습시킬 그럼요. 가상의 똑같은 공간이 있는 것이다. 있어야죠. 있어야 실 데이터가 있어야 가상 데이터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소프트웨어도 되게 발달돼 있어야 되고 이걸 뒷받침해서 하드웨어도 돼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보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한국을 되게 낙점할 수 있었던 그 우리가 알고는 블랙웰이라는 H200이라는 건데 이걸 주는 건데 그걸 최우선적으로 주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수익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거고 그 수익 모델은 로봇이거나 자율주행일 텐데 지금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라고 했지만 반 테슬라 진영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테슬라한테 모든 걸 다 뺏기겠죠. 오호. 그럼 시장도 잃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긴급하게 저희들이 볼 때 이건 뭐 제 오, 생각이긴 합니다만 긴급하게. 긴급하게 한 거죠. 왜냐면 지금부터 해야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어허. 그리고 지금 준다라고 해야 한국이 뭐 나중에 전력도 짓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될 그래서 테니까요. 한국을 제가 볼 때는 피지컬 AI, 즉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국가로 저는 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AI 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방산 업체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뭐 어마어마한 방산 업체들 중에서 그 AI 기반의 방산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도 지금 한국만 와요. 자기 제조 역량이 미국이 안 돼요. 실제로. 무기가 현실에 존재해야 무기죠. 네네. 네. 그런데 이거를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한국밖에 안 돼서 왜냐면 중국은 또 안 되는 거고 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 AI 시대가 클 때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사서 우리도 그 비즈니스 모델이 탑승해야죠. 그죠? 뭔가 탑3가 되면서 이익을 담대할 수 있다라면 우리도 새롭게 뜨는 이 AI 시대에서 경쟁이 안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엔비디아 의도는 자기들도 뭔가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가 이건데 네. 이거를 뭔가 구현시킬 수 있는 거 한국이 최적이다라고 왔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계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나중에 피지컬 AI 시대도 우리가 계속 앞서 그렇죠. 나가겠다. 아니 이걸 해야 되는데 공장도 미국은 그 정도가 없지. 거긴 매니패처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조가 그 정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갔더니 아예 거긴 또 소프트웨어도 안 되고. 근데 얘네들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갑자기. 저는 그런 굉장히 생각이 드네요. 웅장해요. 가슴속이 막 뜁니다. 웅장해집니다. 네. 그런데 피지컬 AI에서 또 피지컬 AI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품론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투자할 어떤 지대가 땅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점령해야 될 영토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양자까지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그 분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앞서 있는 자들은 이 AI가 굉장히 발달한 산업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양자까지 쭉 내다보면 거품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저는 이제 그 거품 경제를 여러 차례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과거의 진짜 거품대와 왜냐하면 진짜 거품은 말 그대로 거품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진짜 거품이냐면 일단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있어야 되고 이 유동성이 그 실체도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거품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분들도 바보는 아니실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실체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현실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요즘 로봇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니까 이 시간의 문제인 거지. 뭐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모든 가정에 로봇 하나씩들은 있겠는데 이제는 우리 이모님이 로봇 이모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먹힐 시장이 됐잖아요. 그런 게 버블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와,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집에 로봇 하나씩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제일 수혜 기업은 어디지? 이 기업이래. 근데 그 기업은 10년 뒤에 그 매출이 일어나지. 지금 매출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기업을 선점할 것 같으니까 그 꿈을 가지고 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런 게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어떤 개인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돼야 돼요. 맞아. 이 기업은 나중에 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보여. 이 기업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먼저 땡겨오는 것.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로봇 기업이 딴 기업들은 있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게 버블인 거지. 지금처럼 실체도 있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실적에서 과대인 거예요. 이거는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것도 그럴 거고 의료 AI도 그렇죠. 그렇죠? 의료 AI도 의료 AI를 활용하니까 원래 신약 개발에 한 10년 걸리는데 한 달밖에 안 된대. 심지어 노벨상도 막 타던데.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해놓으면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들 믿는 거잖아요. 왜 실체가 그래도 미래 없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버블은 미래 없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될 건데
그 10년 뒤에 일어날 걸 미리 다 반영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온다.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이 할 거란 기대는 확실히 있는 거죠. 몇 개가 안 될 거니까. 그런 게 버블이에요. 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유동성은 항상 있다 없다 하고 유동성이 있다는 면에서는 과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매출을 일으키는 실체가 있는 거냐 여부는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도 그럼요.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나온다는 건 버블이 분명히 아니고요. 매출이 안 나오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데 올라가는 게 버블이에요. 옛날에 1999년 우리나라에서 세롬 기술이라는 회사가 그랬었어요. 지금 솔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얼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 국제 전화가 무료래. 그때는 국제 전화가 되게 비쌌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꿈을 안고 야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쓰겠는데 라고 해서 주식이 10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버블이에요. 지금처럼 다 따져가면서 이게 실적도 있는데 실적보다 더 갔어. 이건 버블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블은 투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기업은 야 주가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비싸잖아. 이거는 투자거든요. 밸류에이션을 따진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버블은요. 또 다른 용어예요. 그건 머니게임이에요. 투자에서 머니게임으로 변질이 돼요. 그러면 이 머니게임이라는 건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돈의 힘이 아까 그 꿈을 현실화할 것처럼 부풀려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된대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따라가진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신 분들 나중에 보면 그렇죠? 포모. 거기에 대해서 포모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머니게임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이 머니게임이 버블이고 이 머니게임 언제 끝나냐? 그 머니가 축소될 때 끝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같은 금리 이슈를 인상보다는 만나서. 절대적인 금리가 높아야 돼요. 어허. 인상은 맞는데 네네. 금리 인상기에도 올라요. 그러면 야 저금리 때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금리 인상하는데도 올라? 여전히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뭐 5% 금리가 고금리라고 보면 2%에서 3% 금리 올렸다고 고금리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금리가 싸다고 생각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끝은 절대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렇군요. 이제는 야, 이 정도 금리면 뭐래도 부담이 돼라고 하면 그때부터 유동성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사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게 끊기잖아요. 그게 버블의 마침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글로벌에서 버블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땐 너무나도 형편없는 논란들이에요. 버블을 정말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버블에 딱 대한 실체도 와닿네요. 없는 거고. 예, 정말로요. 그죠? 알겠습니다. 진짜 버블은 이런 거란 얘기인 거죠. 예, 좀 차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형편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비이성적 과열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선엽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